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별난 경험 없이도 합격하는 자소서의 저자이자 해커스잡에서 강의하고 있는 권준영입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다. 그죠? 사실 우리 1강이랑 2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망 그리고 인트로적 성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1, 2강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고 자소서에 적용하셔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질문에 답을 하는 자소서의 중요성, 그 테마였습니다. 사실은 요 3강, 그 다음에 우리 이게 한 11강 정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 진행되는 내용들 솔직히 질문에 답을 하는 자소서 쓰지 않으면 큰 의미 없다 여러분들. 따라서 지난 2강에 다뤘었던 맞아 자소서 질문이 있으면 그걸 단정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특정 키워드를 빼고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만 정확히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한 상태로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강의의 핵심은 바로 나의 채용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고 이 책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일지망 직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사 직무를 일지망 직무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인사팀을 이제 들어갔었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붙을 수 있었을까? 그 인사 직무에 사실 경쟁률 장난 아니었습니다. 몇천 대 1이었거든. 그걸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기본에는 내가 인사 직무에 왜 채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 정도는 정확히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의 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뒤에 내용들 보기 전에 맞아 내가 생산, 품질, 뭐 재무, 회계, 뭐 행정 지금 각 내가 1순위로 희망하는 직무가 있는데 내가 이 직무에 왜 채용돼야 되는가를 글이든 말이든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 못한다면 지금 나는 자소서에 뭘 하고 있는 거지? 에 대해서 요 이제 강의 그다음에 책에서의 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의 채용 이유를 같이 좀 설정을 해보고요. 그와 관련된 자소서 이제 우리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소스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뭐 주 테마이자 어떻게 보면 한 3, 4, 5강, 즉 5강까지 거의 이제 반복해서 얘기할 부분이 바로 나의 채용 이유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굉장히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채용 이유 간단하게 설명만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이 직무에 왜 채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입니다. 사실은 자기소개서에 수많은 이제 뒤에 한 5강쯤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적용하는 방법.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당신의 핵심 역량이 뭐냐, 강점이 뭐냐, 포부가 뭐냐 그걸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면은 아, 너 이 직무 잘한다면서 그러면 이 직무에 너가 왜 적합한지 설명할 수 있겠네? 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나의 채용 이유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본인의 강점 자소서를 어떻게 쓰고 뭐 자유형식을 어떻게 쓰고 여러분들 불가능하다. 즉 기업들은 지금 직무 기반 채용을 핵심으로 놓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나의 채용 이유 없이 그 채용 방식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채용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세팅해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소스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자기소개서 평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평가 순서입니다. 즉 기업들이 도대체 자기소개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어떠한 순서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납득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플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통 기업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 적합성 평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 직무에 걸맞은 인자로 성장해 왔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자소서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80% 비중이 바로 직무 적합성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약 20% 이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그게 바로 기업 적합성 평가이다. 기업 적합성 평가는 여러분들 이제 기업이 중시하는 부분 뭔지 알 거예요. 뭐 인재상이라든가 비전, 그다음에 뭐 CEO 메시지 등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적으로 기업 적합성 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곳 20%도 채 안 되고 이 20%도 결국은 직무 적합성 평가와 상당 부분 혼용돼서 진행이 된다. 즉 여러분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적합성 평가
또 꽤나 중요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실무, 지금 시점에서의 기업에서의 자소서 평가 방식은 직무 적합성 평가 비중이 훨씬 높고 기업 적합성 평가도 결코 직무를 간과하지 않는다. 즉 내가 이 직무에 왜 채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못하면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소서 평가 순서를 좀 봅시다.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실무에서 자소서 평가하는 방식을 좀 이제 구조화를 해봤습니다. 책에도 이제 나와 있죠. 보통 자기소개서는 이러한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쓴 자기소개서를 기업이 정독해주면 좋죠. 맥락을 하나하나 이해가면서. 근데 제가 대기업 인사 담당자였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무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그 얘기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독을 하나씩 하면서 맥락을 이해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보통 높은 빈도로 사용된 중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 키워드들을 조합합니다. 즉 만약에 2000자씩 4개 문항이다, 8000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지원자가 반복해서 쓴 성격과 역량과 포부의 키워드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예요. 그 평가에서 이제 확인을 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자기 성격을 성실하다 했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역량을 뭐 분석이래요. 이제 그것과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증명한다고 쓴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있었겠죠. 그거의 상관관계. 아, 진짜 성실한 경험인가? 아, 진짜 분석을 잘한 것인가?에 대한 2차 평가가 진행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몇 점 자소서 혹은 몇 등급의 자소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면 결국은 평가 방식의 핵심은 직무 적합성 평가이기 때문에 직무에 내가 왜 적합한지 설명을 못하면 자소서를 쓸 수가 없는 거고, 자 밑에도 볼까요? 자소서를 정독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맥락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직무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그들에게 빨리 전달하고 그걸 경우가 빨리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얘기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내가 일지망으로 지원한 직무에 왜 채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설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답이 없는 상태이다. 안타까운 상태인 것이죠. 이건 진심. 책에서도 제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쓰면 뭐 한다? 데코하는 거다. 데코. 그냥 꾸미게 하는 거. 왜냐하면 기업들의 평가 방식과 평가 순서는 모든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채용 이유를 중시하고 그걸 소스로 만들자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자소서 평가 방식, 직무 기반 채용, 자소서 평가 순서, 키워드 중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하기 위한 소스를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강을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지를 드리고 작성의 예시에 대한 설명, 이제 책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강과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해커스잡에서의 게시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게시판에 선생님 저 이렇게 썼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걸 보고 아 맞구나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책만 사서 그냥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관리하고 케어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설명 다 듣고 아 소스 구성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책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캐릭터서부터 이제 쫙 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그냥 템플릿에 좀 써보는 거 그게서 그치지 말고 게시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는데 검토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청 그 다음에 그 적극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적극성에 맞춰서 최대한 제가 봐드리고 또 고쳐드릴 건 고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합시다. 제가 공수를 들여서도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거에 맞는 소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뭐다? 내가 이 직무에 왜 채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소스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CCKEAFA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인강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랬죠? 대강 한번 읽고 인강 보고 제대로 한번 해당 부분 다시 한번 정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되는 부분 혹은 소스로 만들어야 될 부분 있으면 작성하고 그리고 완료되면 다음 강의 듣고 이렇게 순서대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책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의 연두색 박스에 길게 양페이지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거? 제 사례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에 합격 진짜 높은 경쟁률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뚫어냈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캐릭터는 뭐 플랜 B고 커뮤니케이션 준비성이고 이렇게 쫙 언급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도 결국은 궁극적인 모델을 보면 뭘까요? 그런 방식의 그 연두색 박스 한 페이지 좀 넘어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거화 시키는 거 그게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세팅이 돼 있어야 뭐라고요? 자소서에 본인의 강점 써라. 당신 핵심 역량이 뭐냐? 직무에 왜 지원했냐? 본인을 왜 뽑아야 되냐? 역량 3개 얘기해봐라. 포부 얘기해봐라. 커리어 플랜 얘기해봐라. 그 문항의 조합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CCKEAFA 캐릭터 커뮤니케이션 널리지 익스피리언스 애티튜드 퓨처 액션 플랜 이 7가지를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나의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7문장 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책에서 여러분들 확인한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소스 구성 전에 선생님 저 이렇게 7문장 구성해봤습니다. 검토 요청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저 캐릭터는 이렇게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자기적이고요. 제가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내용도. 알겠죠? 이거 듣고 그냥 끄덕이기만 하면 안 돼요. 도출해야 됩니다. 자, 대신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CCKEAFA가 뭔데? 자, 캐릭터. 나의 기본 성격과 성향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뭐예요? 직무에서도 중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상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자기 성격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의 성격은 원래 양면성과 입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다. 즉 여러분들의 성격을 과연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제 성격이면서도 야 그래도 그 직무에서 이런 게 요구되지 않을까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플랜 B를 중시하는 성향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두 번째 C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중시하는 소통 방식이면서인 거죠. 직무에서도 중요한 소통 방식.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거 참 중시하는데요. 여서만은 안 되는 것이겠죠. 직무에서도 해당 방식이 중요시 될 것이라고 보이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뒤에 다루겠지만 소통의 원할, 소통의 강점, 소통의 능통 말도 안 된다 여러분들. 해명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애매모호한 단어거든 그게. 즉 소통의 원활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설득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된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방식. 근데 그 인사에서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채택이 된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다 이해되는데 제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고민해서 나올 것 같으면 게시판에 올리고 검토받을 것 같아요. 빨리 고민해봐요. 자, 세 번째는 널리지입니다. 즉 내가 왜 채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캐릭터 세팅하고 구체화된 소통을 세팅하고 그 다음은 널리지, 즉 지식 부분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공, 오케이. 근데 전공이 없으면 기타 교육 아니면 두 개 합을 통해서 직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특정 범주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법학과 나왔다는 거 알죠? 이 책을 봤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법학도입니다. 전반적인 법학 지식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레갈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포스코에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력 경쟁, 학점 경쟁으로 제가 몰고 간 거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정 범주 노동법과 산업안전법에 강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정 과목들, 특정 교육과정을 줄여서 얘기하고 내가 이게 1순위입니다 주장했으니까 뽑혔을 겁니다. 여기 듣는 학생들 중에 혹시 석사 혹은 뭐 R&D 지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다. 저 2년간 연구실에서 연구 열심히 했습니다. 프로젝트 4개 했습니다.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뭐 여러분들 나름 줄여서 결국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이 널리지의 섹터가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4번째. 그럼 이제 뭐 성격도 직무에 맞고 커뮤니케이션도 구체화했고 지식도 있고 그러면 점점 이제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되겠죠? 익스피리언스. 전공이 가능하면 아니었으면 좋겠는 전공 외의 여러분들의 그래도 1순위 핵심 경험에서 야 새롭게 알게 된 거지. 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면은 아마 이제 제 이제 CCKF를 보시면은 야 제가 원래 인사 직무는 사람 뽑고 사람 교육시키고 저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내가 해보니까요 핵심 경험을 해보니까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인사라는 게 사람을 좀 잘 내보내고 퇴직 관리하고 그리고 핵심 인재를 관리하는 게 진짜 인사 업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지. 제가 저 거기서 인턴 했는데요 라고 하면 기업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거기 가서 이제 인턴 해. 뭐 그 정규직하지 그랬니? 말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지, 그지? 즉 그냥 경험을 했습니다 의미 없다. 그래서 저 인턴 했습니다 실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을까? 그 과정을 통해 생산관리의 본질은 이거구나. 생산관리의 시작점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 일단 4가지 중요합니다. 캐릭터, 커뮤니케이션, 널리지, 익스피리언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애티튜드. 여러분은 기본적인 삶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일상에서 매우 중시하는 태도이면서 직무에서도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시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행력이 있든 오류 가능성을 인지해서 디테일하게 보든 태도적인 측면 어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유니버스 즉 우리 세계관 형성이라고 보면 돼요. 즉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이제 영업 직무예요. 내가 영업 직무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소서든 면접이든 저는 다음과 같은 캐릭터,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다음과 같은 널리지, 익스피리언스, 애티튜드 이 5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인재예요? 준비된 인재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다 나오겠지만 그러면 뭐예요? 자소서에 본인의 강점 천자 쓰세요? 아니 배치 결과에 따라서 애티튜드랑 커뮤니케이션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뒤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보통 뭘까? 당연히 그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의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궁극 포부를 가지고 있겠죠. 궁극적인 포부. 시기무관. 왜?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으면 3년 안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기회가 안 닿으면 20년 동안 계속 지향할 수 있겠죠. 키워드. 여러분들 왜 키워드일까? 제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소서 평가 방식이 입사 포부 천자를 정독해주지 않는다. 이 친구가 입사 포부 키워드 이걸로 잡았구나. 그 타당성 검토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궁극 포부 키워드가 설정 가능해야 합니다. 뒤에 설명 이제 하나씩 우리 볼 거니까. 그 다음 액션 플랜은 보통 우리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포부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포부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플랜, 즉 커리어 플랜을 많이 물어보죠. 즉 이 궁극적인 포부가 그냥 달성되진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 상황에 따라서는 강점을 증대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약점을 보완 아니면 2개 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 뽑아주세요. 이 직무에 저 적합해요. 얘보다 제가 낫습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뭐라고요? 캐릭터, 커뮤니케이션, 널리지, 익스피리언스가 여러분들 거대로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애티튜드까지. 그럼 이 5개가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직무에 나 준비됐어요. 그럼 어떻게? 궁극포부와 그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 설정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 7개 한 문장씩 정리해 놓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된 거 이렇게 한 몇백 장씩 미리 써둘래요? 한 것만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40% 이상 커버 가능합니다. 왜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게 회사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사회 이슈, 그 다음에 도전 열정 경험 물어보는 거, 이거 빼면 싹 다 뭐예요? 강점 물어보고, 경쟁력 물어보고, 포부 물어보고, 직무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거든. 저 같으면 빠르게 세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몇백 장씩 써서 빨리 소스, 복사 붙여넣기용 소스를 만들기 전에 이거를 한 문장씩 저처럼, 제가 그 연두색 박스에 있는 저처럼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검토 요청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검토 웬만하면 다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자, 설명 잘 들었고 책 봤죠? 여러분들 이제 고민해봐요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소위 캐릭터서부터 액션 플랜까지 7가지를 하나씩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키워드,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평가하는 키워드들이 있지 않겠어요? 방향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을 만약에 했다면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 책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조금 요약해서 알기 쉽게끔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CCKEAFA의 핵심 중 하나인 캐릭터입니다. 성격 및 성향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줄씩 작성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이 표가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잖아요. 유형이. 그래서 이제 바로 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포인트라고 제가 각 이제 캐릭터 커뮤니케이션별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뭔가 여러분들 캐릭터를 확정한 다음에 이제 몇백 장씩 써야 되잖아요. 책에서 보면 지금 몇백 장 쓰라고 다 돼 있잖아요. 오늘 여기도 나오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점검할 포인트가 있다. 점검 포인트.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기업에서 강조한 키워드를 그대로 성격 또는 성향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합니다. 정확히 내 책에서도, 그죠? 이거 제가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성실, 끈기, 친화력, 도전정신도 성격으로 여러분들 쓰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게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기업이 강조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 근데 강조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쓰면 기업들이 가점을 줄까요? 바로? 야, 우리가 성실한 인재를 선호한다 그랬는데 얘가 성실하다고 썼어. 야, 대박인데? 이러면서 줄까?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저렇게 하나도 안 돼 있냐? 그냥 그렇게 갖다 쓰면 뭐야? 직무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 라고 할까? 우리가 쉽게 저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쉽게 이해하면 성실이 드러나는 성격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끈기가 드러나는 성격이어야 되고 친화력이 드러나는 성격이어야 하는 겁니다. 꼼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함이 드러나는 성격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역량을 구체화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키워드로 보면 성실하다, 끈기다, 친화력 있다는 기업이 강조한 키워드를 지나치게 고민 없이 1차적으로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좀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도 플랜 B를 준비하는 성향이라고 책에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다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울해. 이 몇십만 명 취준생에서 꼼꼼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만 명은 될 텐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로 야, 난 그래도 나란 사람은 특별하고 뽑혀야 되는데 몇백 대를 뚫고. 저 같으면 이 중요한 나의 채용 이유를 설정하는 중요한 세계관 중 하나인 캐릭터를 이런 일반적 언어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안하는 방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다른 것들, 이제 뒤에 설명할 다른 요소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험 자체가 그 역량이 제대로 드러나거나 경험의 배경 혹은 경험의 질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캐릭터는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경험의 질, 경험의 배경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아리 아니라 조별과제 레벨 사실 웬만한 직무 가능합니다. 사실 캐릭터는 그 경험 배경이 어땠고 말고가 아니라 뒤에 뭐 널리지 익스피리언스에서 강조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캐릭터 키워드 자체가 와우, 직무 전문성이 느껴지네
라고 어필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장점을 세팅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에 대한 고민을 완료해야 됩니다. 일단은 나의 채용 이유를 단점을 가지고 세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그걸 뭐 글로 쓰는 걸 여기에선 다루지 않겠지만 이제 뭐 굉장히 우리 10강, 11강증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내가 성격의 장점을 플랜 B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장점만 하고 와 하는 게 아니라 야, 플랜 B를 수립하는 성격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형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성격의 단점은 제가 단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장점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장점과 연계된다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성격의 장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람이 트렌디한 거예요. 트렌디. 막 장난 아니야. 트렌디한 사람이 성격이 좋기만 할까요? 진짜 좋기만 할까? 모든 성격은 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막 지향하고 그걸 좋아하고 잘하다 보면 이면이 있죠. 친화력 좋은 사람도 이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이면으로 내가 설명하라고 할까? 그건 바로 면접 때문입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성격의 단점. 왜냐면 글이 기니까 그 단점이 왜 발생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를 가능하죠. 물론 적절하지 않지만 가능은 하다. 면접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냥 아마 그 3, 40초 동안 그 단점이 왜 발생됐고 굉장히 심각한 사람으로 인지되고 그냥 끝날 거다. 근데 장점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의 이면에 심각한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단점이 왜 발생됐는지가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면접 때 여러분들 단점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저희 성격의 장점은 플랜 B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혹은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중시하다 보니까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최근에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려고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따라서 그게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 그다음에 진솔함, 그리고 심각한 걸 얘기를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커버되는 그걸 감안한다면 연계돼야 됩니다. 다만 뒤에 이제 단점에 대한 테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맨 뒤에 책의 맨 뒤와 강의 뒤에 나올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성격 요 다음 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요런 테마들이 좋으니까 성격의 장점 고민해봐요라고 제가 아젠다를 던질 건데 그러한 성격의 장점이 이면에서 보통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키워드들이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을 막 지향해요. 되게 막 그게 장점이야. 그럼 보통 막 그걸 지향하다 보니까 마감이나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도 있게 막 하거나 재밌게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과정에 몰입하다가 마감을 놓친다? 심각하지만 사실 극복도 가능.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속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속도가 느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실현이라는 측면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즉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유연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성과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유연성, 즉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성격을 지향하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하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성격은 낙관하게 되는 이런 성격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기업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납기의 한계, 속도의 한계, 뭔가 하여튼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 유연성의 한계, 긴장을 많이 하고 낙관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러한 성격을 내 장점과 연계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걸 좀 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완료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포인트 3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 포인트 봤으니까 소위 그 캐릭터 커뮤니케이션 널리지 익스프레션 한 문장씩 딱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문장. 그래서 7문장. 그 캐릭터의 한 문장을 뭘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표화되어 있고 그걸 제가 원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게 저의 이 강의에서의 최고의 여러분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캐릭터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유형은 몇 가지예요? 저는 유형 4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았으면은 합니다. 즉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아, 당신이 뭔데 내 성격을 정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특정한 전형을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과 비슷하긴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범주를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찾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크게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문과 직무와 이과 직무를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첫 번째 유형. 저는 여러분들 유형으로만 보면 꼼꼼함을 강조하는 거 충분히 전개 가능합니다. 꼼꼼함.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꼼꼼함을 직접 어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걸 중요시한다고 했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성격이 꼼꼼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했을 때 그들이 좋은 평가를 해줬을까에 대해서 저 나름의 분석이 끝난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봅니다. 아, 뭔가 꼼꼼하고 디테일을 오래 유지하는 성격입니다라고 주장을 해볼까요? 즉 다른 사람들은 디테일한 걸 굉장히 이제 짧게 하거나 집중력 있게 이제 일부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디테일을 막 6개월, 1년 동안 하는데 강점이 있다. 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다양한 가정을 하는데 강점이 있다. 가정을 한다는 것은 꼼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디테일하게 다 챙기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A라는 일과 B라는 일을 동시에 하는데 강점이 있다. 동시성에 강점이 있다.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플랜 B를 중시한다.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들로 꼼꼼함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친화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친화력이라는 테마는 사실은 전 직무에서 다룰 수 있는 테마이고 여러분들이 이 유형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친화력이 있다? 굉장히 이 친교를 잘하는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저 같으면 이 세 가지. 한 번 맺은 관계는 8년, 9년, 12년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관계가 하나의 기점을 기반으로 진짜 잘 확장이 된다. 관계를 굉장히 넓게 확장하는 스타일이다.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스타일이다. 정도를 가지고 친화력을 유도시켜 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성격 중에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꾸준함. 사실은 대부분의 직무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테마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테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실 이 유형을 강조를 해봤으면 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빠진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도전 열정, 성실. 이 테마는 저는 어떤 직무와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라도 그 테마는 빠지는 것이 전략상 좋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함. 그러면 저는 꾸준한 성격입니다. 저는 꾸준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신 이걸 조금 더 구체화를 해본다면 이럴 수는 있는 것이겠죠. 어떤 성격이에요? 저는 뭔가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일관성, 즉 일관성이 있는 성격이다. 아니면 제가 하는 태도, 제가 임하는 방식이 이 태도에 일관성이 있다. 즉 일관성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꾸준한 기록, 즉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 뭔가 꾸준하게 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니 꾸준하게 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확장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어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유형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꼼꼼함, 친화력, 꾸준함이라고 하는 직무와 관계없이 기업에서 초고평가하는 3대 유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직접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조금 더 여러분들 거화 시킨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성격들이 이 친구가 자기 객관화가 되었구나. 자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진행을 했구나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임을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세 가지 유형에 묶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에 민감한 성격. 이게 무슨 얼리 어답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트렌드 자체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꼭 마케팅만 이 성격이 필요할까요? 생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트렌드에 민감할 것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성격은 트렌디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성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인사의 최신
부분, 최신 전략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재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를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만 좀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신중하다라는 키워드 대부분의 직무에서 가로치고 영업 마케팅 빼고는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정해야 돼요. 내가 꼼꼼함을 강조할까? 친화력을 강조할까? 꾸준함을 강조할까? 트렌드? 아니면 신중함? 이 5개 선택지 놓고 저는 고민해 봤으면 하고요. 그럼 이제 선택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화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이 사람은 저렇게 구체화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맞다. 친화력이면 관계 유지 확장, 새로운 만남. 꼼꼼함이면 유지, 가정 동시. 그리고 꾸준함 자체는 뭐 이걸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일관성, 기록이라는 단어. 이렇게 구체화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해보고 그 한 줄을 작성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성격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책이랑 인강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하면 제가 콜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제 친화력 테마에서 이제 관계 유지의 강점. 난 되게 성격이 이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끝낼 수는 없겠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자소서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정이 됐다는 전제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가 봐요. 근데 디테일의 유지, 즉 꼼꼼함을 오래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다라고 성격을 잡았나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텝 1, 한두 문장으로 20에서 50자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디테일에 오래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다. 스텝 2, 또 한두 문장 대신 분량을 좀 늘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100자까지. 그럼 어떻게? 이게 내 삶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 글 자체도 어딘가에 쓸 수 있겠지만 이 스텝 단위별로 정확히 써둬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글자 수,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의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분량과 논리 구조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직 선생님 자소서 바로 들어가시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소서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를 빨리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 스텝 2. 나의 성격이 삶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삶, 내 인생. 직무로 바로 가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뭔가 목표한 걸 현실화하는 데 있어요. 혹은 목표한 것을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나름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확인했다라는 이 문구로 정리해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스텝 3입니다. 이제 설명하는 거죠. 또 한두 문장, 분량은 150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직무적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에서 중요한 이유. 저는 2가지 논리 구조로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직무에서 중시되는 게 뭐다? 즉 그 직무에서도 뭔가 여기서는 이제 영업이니까 지표를 디테일하게. 와우! 그러면 이 2번째는 뭐예요? 이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한두 문장 쓸 때? 그 직무에서도 굉장히 이런 거 요구된다. 근데 그런 성격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요구된다, 결과를 낼 수 있다의 방식으로 스텝 3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스텝 4, 이제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건 왜냐면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를 위해서. 즉 나의 성격, 즉 내 성격에 부합하는 경험을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저는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성격을 기반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즉 개요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텝 1, 2, 3, 4까지만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스텝 1, 나의 성격 소개. 오케이. 삶에서 중요한 이유. 오케이.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았나 봐요. 나름. 직무적 가치도 있나 봐요. 직무에서 중시되고 그러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대요. 근데 어느 과정, 즉 어느 동아리 경험이 가장 그 성격을 발휘한 거래요. 여기까지 정리를 분량을 정확히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소개서, 수많은 유형의 자기소개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이다 여러분들. 스텝 5.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격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에 대한 것이죠. 진짜 미니멈 4문장, 8문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5에서 6문장
350에서 400자를 추천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전개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폭넓게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350에서 400자 5에서 6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맞춰가지고 잘 정리해봐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을 거라고 보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써놔야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가? 여러분들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이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뭔가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게 최종 과제였대요. 쉽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뭐예요? 상황 설명인 거예요. 즉, 그 경험이 뭐고 거기서 내가 도대체 이 성격을 발휘하게 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요 정도 분량과 요 정도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와야 된다? 내가 고민한 게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부분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우리 이 자소서를 쓰는 틀을, 경험 쓰는 틀을 좀 바꿨으면 해요. 즉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보면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적용했다? 그냥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면 봐봐요.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뭔가 최종 과제가 이번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결과물로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했다. 나 나름대로 고민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즉 여러분들 뭐 스타 방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 캐릭터에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경험에 대한 소개와 문제 상황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나 나름의 진단과 깊이 있는 고민 그래서 실행 그 실행이 구체화 나름의 결과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즉 여기는 퍼포먼스, 여기는 결과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고민해서 작성을 하시면 저 나름대로 최대의 이 첨삭과 또 수정 포인트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3강에서는 커뮤니케이션까지만 보고 우리 4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만 좀 보도록 하시죠. 커뮤니케이션 구성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C다, 그죠? C, C, K, E, F, A 중에 두 번째 C입니다. 자, 우리 검토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즉, 작성 전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작성 예시, 그 다음에 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작성 전 점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소통이 원활하다라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제가 앞에 이제 강의 초반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통이 원활하다? 소통에 강점이 있다? 소통에 능통하다? 다 의미 없는 말이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말이다. 기업이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니까 저 소통 잘합니다라고 말한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설명 안 된다.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을 하면 핵심이 뭔데?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드는 고민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통이요? 말 잘하는 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지? 다른 사람의 신뢰 확보를 어떻게 하지? 이 두 가지를 나만의 소통 방식을 통해서 달성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기업은 실제로 소통이 원활하고 소통에 강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건 사실 팩트. 그런데 기업은 결국 다른 사람, 나랑 이견이 있든 아니면 전혀 관심 없는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핵심 노하우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세팅한 캐릭터는 사실 자소서에 직접 물어봐서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을 써라 아니면 성격과 뭘 써라가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역량 쓰세요라고 하는 자소문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 면접에서든 자소서에든 결국 제일 핵심 오브 질문은 본인의 경쟁력 모임,
본인의 직무 역량 모임, 본인의 전문성 모임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러면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캐릭터도 있겠지만 캐릭터는 소진이 많이 되니까 다른 문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주 제대로 쓰입니다. 따라서 한 문장 제대로 세팅하고 뒤에 설명하는 방식 스텝 단위별로 소스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편할 거다라는 얘기 전달합니다. 자, 주요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캐릭터와 같이 유형을 4가지로 우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 방식 자유롭게 한번 해봐요. 대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일 텐데 우리가 어쨌든 주요 기업에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어떠한 방식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고평가를 받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하고 웬만하면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유형. 첫 번째 유형입니다. 사전 준비를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소통은 결국 설득하고 신뢰를 하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소통에서. 즉 사전에 많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양한 가정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말할까 톤 앤 매너 아니면 어떤 길이로 할까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는 준비된 소통 아니면 상대방 설득과 신뢰를 위해서 이론과 근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그럼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즉 소통이 원활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을 많이 하고 사전에 좀 준비랑 연습을 많이 하고 근데 이론과 근거 이 방식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무에. 두 번째, 가이드 및 피드백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즉 이거는 소통 방식에 있어서 결국은 상대방의 피드백을 많이 받고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 피드백을 잘하는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하는 소통 능력입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유형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간결해. 그러니까 소통 방식이 짧고 간결해. 심플해. 그러면 빠르니까 좋잖아. 이게 결국 빠르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이게? 그럼 빠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간결하고 심플하고 심지어 속도가 빠른 소통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을 줄인 만큼 더 많은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소통할 때 어영부영 대충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강의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어영부영인 거야. 애매모호. 근데 사실 그러면 뭐예요? 가이드를 못 받아. 상대방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애매모호. 피드백을 할 수가 없죠. 애매모호하니까. 가이드랑 피드백을 정확히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소통 방식이. 따라서 여러분들 뭔가 내가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고 핑퐁 가이드를 기반으로 뭔가 이걸 잘하고 그러고 어필하고 싶으시면 제가 심플하고 간결 혹은 속도를 빠르게 소통을 함으로써 그 남은 시간을 갖다가 더 많이 검토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합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것처럼 3D, 4D처럼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분명히 피드백을 할 거잖아요. 그걸 딱 보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중요하겠죠. 세 번째, 조율입니다. 조율.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난 사전 준비도 아니고 뭔가 이런 유형도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유형 3은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소통 방식 자체가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 혹은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는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저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소결론 도출. 즉 여러분들의 소통 방식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최종 궁극적 결론을 내는 거는 좀 나중 문제고 이 논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고 2단계로 가게 하는. 즉 계속 스텝을 증가시키게끔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조율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 어떤 방식의 소통을 지향합니까? 잘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소결론을 도출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기 위한 중간 정리에 자신 있다. 중간 정리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더 뎁스 있게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주장도 가능합니다. 즉 소통 방식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다. 굉장히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소통을 할 때 그 사람 위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조율이 잘 안 돼요, 중재가. 일방 진행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소통 방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 권한이나 혹은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n분의 1. 되게 신입이고 몰라도 n분의 1. 즉 균등한 의견 반영과 균등하게 뭔가 의견을 개진하게끔 한다. 나의 소통 방식의 핵심은 균등에 있다. 상대방에게 편견 안 가지고 균등하게 한다. 조율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지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에서 다 선생님 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첫 번째, 중립적 소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직무는 사실은 내부와 외부, 그 다음에 내부 내에서도 다양한 팀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마디만 얘기하면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저희 인사팀의 입장이 있고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 영업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채용 담당자로서는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속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저에게 제일 요구되는 건 사실은 중립적인 소통. 양쪽에 다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결국 제가 포커스는 인사팀에 있었겠으나 양쪽에 그렇게 전달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뭔가 얘가 그래도 최대한 객관화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어디 치우쳐서 얘기하고 있진 않구나 라고 어필되는, 즉 중간자적, 즉 중립적 소통의 강점이 있고 이 부분에 호평을 받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건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한 방에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더구나 중요한 주제일수록. 따라서 그럴 때 어떻게? 최대한 잦은 빈도,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이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결과를 낸다.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결국 기업이 선호, 제 선호가 아니라 사전 준비를 하는 방식, 이렇게 구체화. 가이드 및 피드백을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유형, 조율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유형, 세 개 다 아니다 라고 하면 중립적인가 아니면 빈도를 늘리는가 정도를 쫙 늘어놓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매칭시켜서 직무 전문성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찾고 확정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으면 합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고 우리 3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대표 예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텝 1, 나의 소통 방식 소개입니다. 똑같다 지금 저기랑 그 성격이랑.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픽을 그걸로 했나 봐요. 뭔가 사전 준비, 우리 앞에 유형이 그걸 선택을 한 사람인 거예요. 사전 준비를 많이 해서 설득. 그럼 어떻게? 저 소통 과정에서 사전 준비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한두 문장 20에서 50자 똑같다. 이게 삶에서 중요한 이유 설명해둬야 나중에 편합니다. 자소서 면접 전부다. 오케이. 뭔가 많은 경험, 그 다음에 나의 주요 경험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근거와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대부분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걸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스텝 3, 직무 수행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두 문장이나 글자 수는 이제 늘어날 수 있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와우, 해당 직무에서 필요하대요. 왜? 타 부서에 대해서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직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게 필수적이다. 전제를 깔고 그 상황이 훌륭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 즉 가정과 상황을 제시하고 그게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방식의 한두 문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스텝 4로 넘어오면 경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 20에서 50자. 그렇죠? 저 나름 조별 과목 혹은 이 어떤 과목의 조별 과제에서 이런 준비된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스텝 5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스텝 5.
글이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책에 있는 다 내용이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8문장 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분량은 뭐라고요? 5에서 6문장, 한 300에서 400자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대신 뭐 길어지게 되면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길게 작성한다는 전제에서 사실은 책의 내용과 이 부분을 준비를 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은 여러분들 읽었을 거고 제가 조금 이제 구성을 쪼개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조별 과제가 뭔가 이렇게 융합 과제였나 봐요. 자, 주장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었대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의 캐릭터에서 분석한 대로 상황과 그 뭔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거나 혹은 문제 상황에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한 세팅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는 우리 캐릭터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고민의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넣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뭐예요? 어떤 융합 과제였어. 근데 의견이 달랐어. 이게 뭐예요? 문제 상황인 거예요. 종합하면. 근데 뭐예요? 바로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고민했어야 됩니다. 뭔가 과제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까? 키워드로 잡는 게. 근데 뭐예요? 여기도? 예상한 거예요.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진행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최종구상 회의 전 3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학도 조원들이 뭔가 주장할 것을 예상한 것들을 준비를 했대요. 액션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걸 기반으로 해당 키워드를 잡는 데 성공했대요. 퍼포먼스를 낸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량적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볼까요? 여러분들 글의 내용보다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한두 문장으로 그 경험의 배경과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별 2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고민하고 예상하고 했던 내 고민의 흔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여기까지 2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의 결과 내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 설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와, 의도한 대로 혹은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글 결과로 끝내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 방식은 분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다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문제 상황 제시, 나의 고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역량을 기반으로 진행한 거, 그래서 나온 최종 퍼포먼스, 그리고 마무리의 방식으로 이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정하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언제든지 우리 해커스자 게시판을 통해서 선생님 이렇게 작성해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3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책과 비교해서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4강에서는 우리 지금 안 한 거 많다, 그죠? 널리지,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 애티튜드, 퓨처 요 4가지를 다루고 그 다음 우리 5강에서는 액션 플랜과 그걸 적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 4강에서 널리지도 제대로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